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SMC는 미국을 반대했다. 2.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미국을 전복. 전 세계 반도체 불황이고에도 삼성전자는 타 반도체 기업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의문과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가며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이런 행보는 과거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오직 삼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업계에서도 놀라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의 세계 최강의 신기술들과 전략적 투자 행보가 쏟아져 나오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혹한기로 접어든 와중에 메모리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추이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의 대부분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도 생산도 줄이는 모습이지만 삼성만 유독 독자 노선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 관계자들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계가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볼 때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지정학적 이슈까지 더해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텔의 팻 겔싱어 CEO도 긍정적인 소식이 없다며 수익성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까지 언급할 정도로 반도체 빙하기가 왔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생산과 투자를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며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으로 한진만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수요가 위축된 것은 맞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수요 회복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으로 잡다한 지식에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이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히고 있는데요. 또 삼성이 보유한 120조 원이라는 현금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으로 힘이 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성의 결단의 업계에서도 삼성이 우월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물량을 유지한다면 시장 지배력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반도체 경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공격적 투자로 이를 극복한 만큼 삼성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자신감을 드러낸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즉, 당장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를 타는 반도체 특성상 수요 회복기가 언젠간 돌아온다는 것으로 맷집이 쓸수록 오래 버티는 원리인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회복기가 돌아왔을 때 재고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회복도 빨리 될 수 있다며 삼성은 이런 공격적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렇듯 2000년대와 2010년대 독일과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무너뜨린 반도체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면서 이번에 3차 반도체 치킨 게임은 어떤 기업이 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키옥시아, 미국 웨스트 디지털, 중국 YMTC 등 낸드에만 집중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들 중 하나가 무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미국 제재가 불가피한 중국 YMTC가 가장 빠르게 치킨 게임으로 인한 몰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 반도체 기업까지 큰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1위인 삼성전자는 이번 치킨 게임에서도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반도체 혹한기라는 위기가 속에서도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증명하자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삼성의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10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는데 전달 25일까지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1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 주식을 순매도한 흐름이 뒤바뀐 것으로 반도체 불황 위기를 넘기 위한 삼성의 남다른 전략과 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TSMC와 삼성의 주가는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세계 경제 불황과 반도체 혹한기가 겹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 한동안 주식이 하락했었는데요.
그런데 10월 들어 TSMC 주가는 11%가량 추가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삼성은 8%가량 오르면서 반등의 신호는 만들어내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내려온 삼성의 밸류에이션이 외국인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삼성이 작년에 업계 최초로 개발한 14나노미터 기반의 LPDDR5X D램으로 업계 최고 동작 속도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는데요. 더구나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의 경쟁력을 넘사벽 수준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삼성은 퀄컴 최신 플랫폼에서 극자외선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기반 LPDDR5X D램 8GB 패키지가 업계 최고 동작 속도인 8.5Gbps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올해 3월 퀄컴과 협력해 동작 속도 7.5Gbps를 검증하고 5개월 만에 또 기술을 진전시킨 건데요. 1Gbps 차이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됐을 때 초당 4GB의 FHD 영화 약 2편을 더 처리할 수 있는 속도로 8.5Gbps는 이전 세대 LPDDR5의 동작 속도에 비해 1.3배 빠른 수준입니다. 이동기 삼성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초고속 인터페이스 대중화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퀄컴과 차세대 메모리 표준 관련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에선 이번 성과로 LPDDR5X D램의 채용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모바일 시장을 넘어 서버 고성능 컴퓨팅, 전장 등으로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로도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게 삼성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차세대 AI를 위한 첨단 메모리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L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초거대 AI인데 이는 기존 AI에서 한 단계 진화한 AI로 인간의 뇌처럼 여러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로 많이 알려진 이미지 분석과 같은 작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D램 용량과 대역폭이 지원되지 않으면 컴퓨팅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데 삼성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거대 AI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삼성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PIM과 PNM 기술로 삼성은 이미 해당 기술을 활용한 메모리 솔루션을 확보했으며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화도 작업도 완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그동안 밀렸던 삼성의 인수합병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라 기대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현재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조만간 빅딜 수준의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도 이에 의지를 보이는 중으로 앞서 한종희 삼성 부회장은 인수합병과 관련 질문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의 인수 대상으론 반도체, 로봇 기업 등이 꼽히고 있는데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인수 후보군으로서 NXP, 인피니온, ARM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재용 회장은 ARM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과 서초 사옥에서 회동하기도 했는데 어느 방식으로든 조만간 삼성이 초대형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도 곧 세계 1위인 소니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지 센서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시스템 반도체로 카메라의 눈 역할을 하는데 이 분야에 오랫동안 세계 1위였던 일본 소니와 그걸 추격하는 삼성의 점유율 격차가 좁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의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30%로 1위인 일본 소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점유율 격차는 14%포인트로 작년보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갖춘 이미지 센서를 계속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공개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3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소가 많을수록 대상을 실제와 가깝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의 최종 목표는 사람의 눈을 능가하는 6억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곧 삼성은 손위를 누르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까지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의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3분기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6,410만 대로 판매 대수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더불어 선제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는 삼성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되는데요. 과연 전 세계 시장과 업계에 또 어떠한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올지 벌써 기대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치고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 세일즈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떨이로 하는 것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2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중요한 경기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도 6천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DW 도이처 벨러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0.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 오던 레오파르트 2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주목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5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팀 썬다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DVD 2022 방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에 한화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MFP 모벨 파이어즈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1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벡스 이젝스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 2, 블록 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 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G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G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 2 전차를 개발한 라인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폭이 수리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한화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선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기업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참여해 힘은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선다는 더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습니다.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탑재된 진일보한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 이미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G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이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용 탄이 아닌 나토 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흑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의 라이선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에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유 압조 향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성 시험 평가도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될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 형상 6돌격 장갑차 KAAV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차기 상륙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차 세대 상륙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